직장 안에서 미움이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 직장 안에서 아주 가까이 앉아 계시는 그 몇 살 위의 선배분이시고요. 직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쭉 한 1년여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도 아까 그 질문하신 분처럼 분별심을 내고 뭔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지시하고 이러는 게 평소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할 때 좀 유리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좀 많고요. 좀 요청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시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러면은 땀방울이 좀 많이 나고 이렇게 수고를 끼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말투로 하고 또 나이가 좀 많은 분들한테도 반말을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매일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그 일이 생각나면서 좀 미움이 자꾸 싹트고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런 그 좀 바라보는 거, 목소리 듣는 것조차도 제가 거북함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단박에 편안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단박에 하면 이제 겁나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만뒀어요 직접. 그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면 되지 뭐 보기 싫은 거 하고 옆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자 때문에 그만 못 드는 거예요. 내 삶 때문에 그만 못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삶이 중요하고 저도 제 직장에 흥지도 있기 때문에 그만 못 둡니다. 네. 그럼 사장님한테 가서 저거 쫓아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첫째 내가 그만두는 게 제일 간단한데 안 되면 사장님한테 가서 저 도저히 꼴 살아와서 못 보니까 쫓아내 주세요 라고 상사한테, 더 높은 상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웃지 말고 왜 얘기를 못 할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글쎄 좀 조화롭게 좀 하고 싶은데 조화롭게 하고 싶다는 말이 그 선배가 변해줬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좀 좋은 말투로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랬어.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고쳐주면 어떻겠냐고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얘기해도 바뀔 가능성이 적죠. 근데 얘기 안 하면 바뀔 가능성이 더 적어요, 더 많아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뀌기를 원하면 가서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을 원한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두든지 상사한테 가서 잘라라고 얘기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럼 본인한테 가서 당신 이런 문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보고 한 번 얘기 안 되면 두 번 얘기해보고 두 번 얘기 안 되면 세 번 얘기, 세 번 얘기 안 되면 네 번 얘기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그런 말투를 쓸까? 평상시 말투가 그럴까?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말투, 삶의 태도가 그래요. 평상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습관이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예? 잘 안 고쳐지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대화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 대화를 해도 안 되면 그럼 어떡할겠냐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누가 내 지적을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그걸 각오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배가 기분 나쁠 거다.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적해도 요즘 다 기분 나빠하는데 후배가 지적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쁘겠죠.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나는 못 살겠으니까 해야 되겠죠. 첫째, 기분 나쁠 걸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좋은 답이 나올까 오히려 더 나쁜 답이 나올까? 나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첫째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 그냥 둘 건지 그러니 그래도 해볼 건지. 그런데 본인이 수긍을 안 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본인이 수긍을 했다고 해도 이 버릇이라는 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그렇고 고쳐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본인이 수긍을 안 하면 더 고치기 어려울 거 본인이 수긍을 해도 고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첫째 본인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건 더 고쳐질 염려가 없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수긍을 안 해서 고치기 어렵고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이 수긍을 해도 뭐하다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계산해봐야 안 될 확률이 높다. 안 될 확률이 수긍을 안 할 확률이 높고 수긍해도 고칠 확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버릇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 태어나서 자라온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투가 저렇구나 저 사람은 행동이 저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누가 편하다? 내가 편하죠. 그건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하니까 내가 짜증이 있는데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말투가 그럴까? 말투도 그렇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좀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다고 할까요? 그래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 여러 번 하는 거. 근데 그거 본인이 자각도 첫째 못할 거고 자각한다 해도 습관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되겠네요. 그래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내가 나을까? 안 되는 건 놔놓고 사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 인생 사는데 왜 내가 간섭을 해요? 자기 인생 사는데. 결혼했어요? 예? 그럼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아주 많지. 그런 것처럼 이 선배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선배가 뭐라 그러면 항상 선배니까 선배로 대우를 딱 해주고 선배니까 후배한테 반말할 수도 있고 선배니까 후배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면 네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그냥 한번 받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가 하는 행동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내가 비굴해집니까? 내가 편해집니까? 억지로 하면 뭐해진다? 비굴해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주라 그런 말이 있죠. 오리를 가자면 이 말은 뭐예요? 강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리 가져간다고 오리를 억지로 가주면 이건 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심리 가줄 마음을 내버리면 어때요? 오리 가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선배가 저러니까 꼴보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오리를 가자니까 억지로 가는 거고 아예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가 네 알겠어요. 네 선배가 후배 반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심부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심리를 가주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이 많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적극적으로 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면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없어요? 고3?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아기가 어릴 때만 이제 컸으니까 아기가 어릴 때만 이런 마음을 계속 내면 나중에 다 정신적으로 취약해져서 성장하면서 다 사춘기를 넘어가고 성장하면서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첫째는 본인에게 괴롭고 두 번째는 남편 아내를 괴롭히고 세 번째는 자식에게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과보를 또 받게 된다.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럽다 싶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고쳐야 된다. 알았습니까?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친다? 상대를,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고치는 거다. 내가 뭘 고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맞춰 사는 거다. 그것이 고친다는 의미예요. 내 관점, 내 습관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내 하면서 이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행 삼아 한다면, 연습한다면 나중에 이거 하다가 남편한테도 이러면 되겠네, 이런 거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 선배 덕택에 우리 부부가 화합해지는 집안에 복이 된다. 이 선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닫고 결국은 집안 문제까지도 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크게 깨닫고 나면 선배가 뭐다?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안 되고 나한테 복을 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배 자체는 나한테 괴로운 존재도 아니고 복의 존재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괴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걸 바꾸면 복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법은 공하다. 선배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일체가 유심 조저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왕지 같이 살 바에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살면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바닷가에 있는 돌은 예쁜 돌이 있고 못생긴 돌이 있어요. 그냥 돌일 뿐이죠.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면 무슨 돌이 된다? 좋은 돌이 되지. 그럼 돌도 좋아하는데 사람 좋아하는 게 뭐 그래 어려워요?